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연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의 연속성 판단 x는 a에서 의 연속성 판단 하나의 함수에서 연속성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x, gx가 서로 연산이 된, 사칙 연산을 하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속성 판단. 다음에 합성함수 f합성 gx 연속성 판단. 이렇게 세 가지 할 줄 아시면 되고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은 수능에는 안 나오고 위에 두 가지는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그냥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가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x는 a에서의 연속성 판단은 무엇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하고 싶냐면 이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봐봐. fx는 x 더하기 2분의 gx다. 자, 이렇게 준 것과 x 더하기 2 fx는 gx이다. 이렇게 주는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분수식으로 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왼쪽 함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모를까?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인 이유는 뭘까? 이쪽에 수업 시간에 왜 불연속이야?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습니다. 왜?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몰라요. 모름이에요. 모름. unknown. 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f2의 값과 마이너스 2의 값과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만약에 같다면 연속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연속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즉 얘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야. 다만 얘는 연속이 가능해요. 쟤는 무조건 불연속인 반면에 얘는 연속일 수도 있어. 그럼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주냐면 gx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얘를 이렇게 줄게요. x 더하기 2에 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함수로 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2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왼쪽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gx가 뭐가 됐건 간에 마이너스에서는 그냥 불연속이야. 왜? 분모가 그냥 무조건 정의가 안 되니까. 약분이 되는지 여부는 무엇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쟤는 함수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아니야.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약분이 되는 거는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약분이 만약에 되지 않아.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애초에 0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함수값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 극한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어느 쪽이건 함수값은 무조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인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얘는 어떨까? 얘는 지금 x 플러스 2로 이제 나눠갖고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주면 자, 이 경우에는 뭐는 존재해? 최소한?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 누구는 존재해요? 누가 존재해 이거?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뭐가 존재할까? 마이너스 2로 갈 때 뭐? 극한값은 존재해. 자, 이 상태에서 너네가 식을 변형한다는 거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단,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그지? 그럼 너는 이때는 몰라. 모르지. 이거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은 0인데 fx가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됐는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 최소한 얘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의 무엇은 존재한다? 극한값은 존재한다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최소한 극한이 존재해야 연속이 되든 말든 한다는 거야. 극한이 없으면 애초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여지가 없잖아. 극한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저기서 함수값이 없는데 연속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극한이 일단은 있어. 지금은. 그지?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이랑 이 함수 값이 같은지를 내가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너가 만약에 뭐가 되면 5가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5가 아니면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겠지.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딱 줘놓고 이렇게 주고 너가 f 마이너스 2가 1 잠깐만 이렇게 주자 그냥 잠깐만 이렇게 주자 이렇게 주고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x 빼기 fk가 3일 때 f k 플러스 a의 값을 구해봐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했으면 되게 개쉬운 문제라고. 되게 개쉬운 문제인데 나름대로 변형이 된 거야. 잘 봐. 내가 일단은 이렇게 줬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외한 점에서는 fx는 그냥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다항함수 연속함수가 x 플러스 연속함수니까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이야. 언제를 제외하고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고. 그지? 즉 마이너스 2에서는 모른다야. 이렇게 분수로 줬으면 불연속이지만 곱의 형태로 줬다면 내가 나누니까 내가 별도로 정의를 할 수는 있어. 그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k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서로 어때? 같아? 아니잖아. k에서 지금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차이가 3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k는 얼마일까? k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겠니?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연속인 함수라고. 마이너스 2에서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른다고 그랬지. 근데 보니까 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불연속점이 존재해. 근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3만큼 차이가 나. 그럼 일단 어디서 불연속이겠어,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라는 이야기야. 애들이 뭐 K값은 뭐지? 뭐 이게 아니야. 될 수 있는 게 마이밖에 없다는 거야.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K값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에서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는데 일단은 나는 이 상태로 딱 줬다면 누구는 구해져? A값 구해지는 거 보이지? 왜냐면 양변 마이너면 0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X 플러스 2. 또 대입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쓰겠지, 얘 때문에. 아니야? 이게 올바른 풀이야. 여기다가 마이 넣고 0 돼서 A값 계산한다. 아니야. 인수 그냥 잡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자, 쨌거나.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슥슥. 약분 되지. 자, 그 다음에 A값은 얼마나? 2분의 5 나오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럼 나는 F 2분의 5 더하면 2분의 1을 구하라는 소리네. 근데 약분 됐으니까 이게 얼마야? F X지. 언제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를 제외하고. 그럼 이제 2분의 들어가면 1 아니야? F 마이너스 2는 얼마일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보여? 자, 이 값은 무슨 값이야? 마이너스 2에서 fx의 무슨 값? 이걸 계산했다는 거는? 자, 약분을 한 이 식은 내가 언제만 쓸 수 있다고 해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니까. 당연히 너는 뭐야?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야. 그럼 난 함수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함수값은 너에서 3을 빼줘야 돼. 쓱쓱 넘어가면 3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f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이 유형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끝이라고 사실. 어디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가? 함수값과 극한값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얘는 왜 불연속이고 얘는 왜 연속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곱의 형태로 준 상태에서는 연속성이 확보될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분수식의 형태로 준다면 너네한테 이렇게 문제에서 나눠주지 않은 이상은 절대 이 값이 정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는 건 괜찮아. 이렇게 나눠줬으면 너일 때 함수값 정의해 준 거니까. 그러면 얘는 연속이 될 여지가 있지. 왜? 얘는 이거랑 똑같은 형식이야. 직접 나눈 형태랑 똑같은 거고. 근데 그냥 띡 이렇게 줄 때가 있다. 그냥 막 뭐 이런 거 있어. fx는 x 더하기 3분의 x 뭐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x 빼기 3분의. 자, 뭐 이렇게 딱 줘. 그래 놓고 fx가 뭐야? 이렇게 주자. 자,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 놓고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 뭐 불연속인 x값을 뭐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때? 분자는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 새끼 약분되는데? 3에선 연속이네? 이렇게 푼다고 실제로. 이게 원래 수특에도 있는 문제예요. 수특 2단계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처음 푸는 애들은 대충 좀 연속성을 좀 알고 있는 애들도 절반은 틀린다고. 헷갈린다고. 이게 약분이 되니까 왠지 연속 같잖아. 약분되면 맨날 연속 됐었고. 근데 이게 그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라고. 얘는 뭐야? 분모가 0이면 그냥 함수값이 없어. 그냥 3에서 마일에서 빵꾸가 뻥뻥 뚫려 있다고. 그 빵꾸를 채워주려면 그거랑 같은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고.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은. 즉 약분이 되는 것은 뭐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함수값을 그것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지. 만약에 x가 3일 때 f3은 뭐 얼마예요? 너랑 뭐 이제 3 들어가면 약분되고 3 들어가면 얼마? 4분의 2거든. 뭐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연속인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없다? 그럼 뭐 분모가 0일 때는 아예 정의가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반면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애초에 약분이 안 돼. 약분이 안 되면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 뭐조차 없는 거야? 극한값조차 없는 거야. 이거 무슨 연속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그냥 똥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
헷갈려. 내신에서 막 꽈서 낸단 말이야. 두 번째는 곱함수 연속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뭐 불연속과 불연속을 연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케바케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끼리 다 연산해갖고 직접 비교해봐야 돼요. 걔는 정론이 없어. 그냥 매번 해본다가 끝이고 그 대신 정론이 있는 거는 뭐냐면 불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뺀 거. 이거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정확하게는 나눈 것까지도 불연속입니다. 근데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는데 얘는 연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연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걸 애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막 명제가 막 이렇게 나와. 기억봐.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고 gx, g1, gx 연속함수 gx가 에 대하여 g1이 0이면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선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불연속이고 연속인데 1에서 0이야. 그럼 곱하면 1에서 연속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데 연속함수가 그 점에서 실근을 가져. fx가 이렇게 발생하는 자, 애초에 불연속이라는 것의 카테고리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연속이 아닌 모든 것이 불연속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막 좌우극한이 다르고 함수값 다르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불연속이에요. 아주 이례적인 불연속이야. 어떤 불연속도 있어? 뭐 x분의 1 같은 거 막 발산하죠. x제곱분의 1, 막 제곱의 차수로 발산하지. 그럼 니네가 심지어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x-1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애초에 뭐가 없어? 야, 함수값이 없어. 그럼 얘는 1에서 함수값이 0이긴 한데 없는 거에다 어떻게 곱할 건데? 없으면 곱하고 나발이고 없다니까. 얘가 0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불연속이야. 너네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 이 새끼 0이면 연속 이렇게 외우면 이런 거 선지 다 틀려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고 지금. 어떤 경우에 불연속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수렴하는 존재하는 그러한 종류의 불연속과 연속함수인데 실근을 가지면 그러면 연속이 되지.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A, B, C야. 서로 다 달라. 근데 이쪽은 연속함수야. 그렇다는 거는 0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거는 1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건 1에서 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0이라는 소리야. 맞지? 자, A, B, C 아무리 달라봤자 0 다 곱해보면 뭐해? 0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죠? 0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연속이 되는 게 맞아. 근데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된다든지 아주 높은 차수로 발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x제곱분의 1이고 뭐 심지어 뭐 0이야. x는 0일 때. 넌 0이 아닐 때야. 자, 그럼 일단은 뭐 다 존재하긴 하죠. 잘 정의가 되긴 하지. 극한은 없지만. 그럼 얘는 그냥 y는 x야. 곱한다고 쳐봐. 곱하면 약분된 다음에 x 0을 보내면 어때? x분의 1인데? 여전히 발산하는데? 얘 0 되면 어쩔 건데? 쟨 더 많이 차수가 발산하는데. 그러니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너네가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어? 직접 계산해 봐야지. 그렇다고 이거 무조건 발산할까? 아니야. 만약에 x 3승이면 어때? 어때? 약분되면서 x 남지? 0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수렴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정확하게 존재하는, 수렴하는 그러한 종류의 불연속에다가 연속함수가 좌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0이 되는 경우에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도 한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연속이 되지 않는다. 이것마저도. 여기까지 됐죠. 너네가 너무 이걸 기계적으로, 왜냐면 맨날 그거 나오잖아.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거면 0과 1에서 불연속이고 2차 함수 곱해갖고 0과 1에서 실근이어가지고 막 뭐 2차 함수값 구하고
오늘도 그런 문제 몇 문제 있었지 테스트에서, 그지? 그게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는 건 나도 알고 곱함수 연속성을 그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알면 학교 선생님도 알아요. 학교 선생님도 아 니네 맨날 이거 실근해갖고 이 정도 니네 다 하지? 이렇게 내면 이 중에 한 절반은 틀릴걸? 이거 딱 낸다고. 이런 거 내면 애들 헐레벌떡 그렇지 맞아 뭐 불연속 0 곱하면 연속이지. 이 중에서도 지금 아 맞아 생각한 사람들이 없지 않을 텐데 그지? 누군가는 이거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합성함수 연속성 판단입니다. 자, 합성함수 연속성은 겉함수가 불연속인 순간이 있고 속함수가 불연속인 순간이 있어요. 아까 우리 테스트에 한 문제 있었죠. 디귿번 선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히 해볼게요. f함수 안에 gx라는 함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판단을 할 건데 그러면 x 입장에서는 a보다 작을 때 좌극한, a보다 클 때 우극한 a에서의 누구를 먼저 보냐면 여기 gx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값을 갖는지를 바깥에 fx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 지난 시간에 했죠. 뭐 1보다 큰 데서 오네, 작은 데서 오네, 위에서 오네, 아래서 오네 했지. x를 기준으로는 왼쪽, 오른쪽이 그 값보다 작은 쪽, 큰 쪽이야. 근데 함수값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면 큰 데서 오는 거고 밑에서 올라가면 작은 데서 오는 거야. 그 함수값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함수값의 변화 자체를 관찰해야 된다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x좌표가 어떤 점으로 다가간다라는 거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 1보다 작은 데서 다가올 때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1보다 큰 데서 다가올 때는 어떤 값을 향해서 다가오는지 변화를 보는 거야. 멈춰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럼 x가 변화하면서 함수값이 변화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변화하는 지점을 찾는 거라고. 어디로 다가가는지.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럼 봐봐. 너가 불연속이 의심되는 순간이 있어요. 의심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의심이 될 수 있는가? 자, 예를 들면 이제 시윤이가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어떤 복학생 오빠. 그래서 차가 있어요. 그래서 너를 이제 막 열심히 막 데려다 주고 막 그래요. 차도 많이 태워다 주고. 근데 어느 날 차에 탔는데 시트가 평소랑 자리가 달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무슨 생각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시트를 맞춰 놓은 게 있었어. 네 다리 길이에 맞춰 놨을 거 아니야. 앉으면 시트 조정을 하자. 근데 오늘 앉았는데 시트가 앞에 좀 미묘하게 좀 짧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별 생각이 안 든다고? 아니죠. 무슨 생각이 들죠?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년을 태운 거야? 나보다 날씬한 애잖아.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왜냐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의심을 하게 돼 있다고. 오빠 옆에 누구 태웠어? 그럼 이제 막 변명을 해요. 그 남자 후배 중에 우리 지금 그 건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건우가 그 사람은 나보다 작지 않은데? 그럼 이제 막 의심을 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이제 보는데, 여기는 오빠 어디야? 무슨 막 가평에 있는 여기는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동아리 그 MT 갔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이 의심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를 알고 있나? 가오갤 2가 있었어요. 2. 가오갤 2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 옛날 얘기예요. 근데 가오갤 2를 이제 나보고 보러 가자는 거야, 와이프가. 그래서 보러 가기로 했어요. 나랑 와이프랑 그 후배 다른 친한 동생까지 셋이. 그러면서 나는 1을 안 봐가지고 2가 재밌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소리야? 너 1 나랑 봤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개소리야. 난 이걸 본 적이 없는데 또 어떤 놈이랑 본 거야?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전 남친에 대한 자, 아무튼 의심이 되죠.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럼 언제 의심이 될까요? 어떤 순간? 첫 번째, 겉함수가 불연속인 순간이 있어요. 그죠? fx가 만약에 너가 x는 k에서 불연속이야. fx 자체가 그래프에서 야 상식적으로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연속이 되겠지. 갑자기 연속이랑 연속을 섞어놨는데 막 불연속이 되지는 않아. 근데 겉함수가 어딘가 불연속이야. 그러면 속함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뭔가 겉에가 불연속이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하죠. 거기서 불연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f의 x는 k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 어떤 순간이 의심이 되냐면 f 입장에서 x가 k일 때 불연속인 거잖아. 근데 속에는 누가 들어갔어? x가 아니라 gx가 들어갔죠. 즉 gx가 뭐가 된 순간을 의심을 해보면 돼? k인 순간을 일단 의심은 해본다고. 근데 의심이 꼭 항상 사실인 건 아니잖아. 그죠? 뭐 사실일 수도 있겠죠. 헤어지는 거죠. 자, 근데 gx 두 번째. 역시 gx가 x는 l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어떤 순간을 보면 돼? x는 l을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두 가지 순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럼 그러한 유한계의 점에서의 연속성만 파악을 하면 돼. 예를 들어볼게.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뭐 1이야. fx고요. 1이고 2야. 자, g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갈게요. 너가 0이고 1이고 2고 뭐 2라고 칩시다. 자, 뭐 그림이 뭐 이렇다고 칠게. 여기 1이라고 할까? 2라고 할게. 헷갈리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겉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봤지. 자, 어때? fx 같은 경우에는 1에서 현재 불연속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떤 순간을 보셔야 되냐면 gx가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을 볼 거야. 그럼 여기다 긋는다고. 누구를? y는 1을 긋겠지. 됐지? 잘 봐. 일단은 0에서 1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이라고 할게요. 3에서 1이야. 이제 그 주변을 살핀다고. 자, 여기서 0 주변을 본다고. 0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함수값을 봐. 1과 어떤 값이 있어? 1도 있지만 1보다 좀 어때? 값이? 주변의 값이? 크지? 1보다 작은 게 있니 혹시? 1보다 작은 거는 0 주변에는 지금 없는 거 보이지? 주변이라는 건 아주 좁은 범위를 말하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 gx 입장에서는 x가 0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으로 갈 때 실제로 gx의 값은 어디서 놀고 있냐면 1과 1보다 큰 데서 놀고 있어. 그것이 f에 들어간다고. 그러니 1보다 큰 데서도 오고 1에서도 함수값이 있어. 어때? 값이? 서로 같은 거 보이니? 왜냐하면 우극한 거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불연속이긴 하지만 fx는 1에서 우극한 거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gx 입장에서 0 주변에서 x값이 변화하는 동안에 함수값은 1과 1보다 큰 데서 변화하고 있는데 1과 1보다 큰 데서 와봤자 함수값은 모두 2로 간다고. 우극한 거 함수값 자체가. 그러니 0에서는 f 합성 gx라는 함수는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3에서는 어떠니? 3 주변을 잘 볼까? 3도 있지만 3보다 큰 것도 있고 3보다 작은 것도 있지. 맞아? 얘네를 내가 미안해. 1이죠. 1도 있고 1보다 큰 것도 있고 1보다 작은 것도 있죠. 이 세 가지를 다시 어디다 대입해? f에다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애시당초에 1에다가 f에다가 1에서의 좌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갖다 대입했는데 같겠니? 애초에 나는 어떤 순간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fx가 1에서 불연속인 순간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좌극한 함수값 중에 뭐가 다르니까 수상하니까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이미 좌우간 함수값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그럼 대입하면 당연히 다르겠지. 아, y는 1을 그어서 gx가 통과하면 무조건 합성함수 불연속이구나. 자, 그럼 반면에 접하면 어떤 이슈나? 보니까 접하니까 어때? 뭐가 됐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해서 진짜 흘리고 있었나요 혹시? 접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연속이었지. 근데 그럼 지훈아, 접하면 항상 연속일까? 아니겠지. 왜? 이거는 공교롭게 뭐랑 같아서 된 거야. 얘는 우극한과 함수값, 그지?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접했기 때문에 같은 거야. 만약에 밑에서 위로 접했으면 어땠을까?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 1이랑 1보다 어떤 값? 1보다는 좀 작은 값. 즉 1에서의 함수값과 좌극한을 비교를 했었어야 돼. 근데 보니까 어때? 얘는 1에서의 함수값과 좌극한은 분명히 서로 다르지. 그러니 접한다고 무조건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자, 근데 만약에 애시당초에 fx가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달라. 그러면 당연히 y는 1과 만나는 모든 점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었을 거야. 그지? 왜냐면 접하게 되면 얘가 무슨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은 1보다 큰 게 있든 1보다 작은 게 있든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 됐어?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뭘 보냐? gx라는 값이 여기서 2에서 불연속이죠. 이건 2에서의 어떤 연속성을 보는 거야. 그러면 gx 입장에서는 이 주변에서 어떤 값을 가냐면 0을 갖지 일단. 2에서 함수값 0이니까. 너보다 오른쪽 2의 우극한에서는 0보다는 좀 큰 값을 갖는 거 보여? 0보다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얘는 어때? 좌극한은 2보다는 좀 어때요? 작은 값이지.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거를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잖아. 어때? 0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 함수값과 우극한은 어때요? 0에서는 서로 얘네는 같겠지. 근데 2에서의 좌극한은 어때? 한 이쯤 있는 거 아니야? 같겠어? 다르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지 않고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땠을 것 같아? 그럼 연속이겠지. 직접 해보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해도 걔 복잡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고 내신에밖에 안 나오고 너네 문제집에는 단 한 문제도 없잖아 이런 문제가. 없다고. 내신에나 나올 수 있는 문제. 내신에도 요새는 많이는 안 나오는. 그래서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런 게 나와. 최고 차항계수 1자리인 3차 함수 fx가 있고 f합성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f4 빼기 f1의 값은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잘 봐. 겉함수 fx는 연속함수야. 됐지? 근데 문제는 누가 마음에 걸려? 속함수 gx가 0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걸려. 근데 0 주변에서 어떤 값을 가자? 보니까 1을 갖고 2를 갖고 3을 가져. 맞지? 어차피 겉함수 fx는 1에서 물론 1보다 약간 작아. 그지? 물론 얘는 2고 얘는 3보다 약간 커. 이 세 가지를 f에다가 넣겠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f함수는 3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지. 즉 우극한인 함수값, 좌극한인 함수값이 같겠지. 즉 무슨 소리야 얘가 연속이라는 건. 누가 같다는 소리야. F1, 2, 3이 같다는 소리야.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난 뭐라고 쓰겠어 fx를. 이렇게 쓴다고.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뺐잖아. 상수 모르니까. 끝났다. 느낌은 알겠죠? 이건 사실 되게 유명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가지고 연속성을 확보하게끔 거꾸로 fx를 설계하는 거지. 그지? fx, gx를 다 주고 연속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을 좀 다시 한번 적어두세요. 불러줄게요.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자, 다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 다시 말하면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불연속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써. 자,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 교점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 첫 번째, 뭐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겹겠다. 첫 번째, 접할 때. 접할 때 맨날 많이 나오잖아. 뭐 다항함수 같은 거 해가지고 직선이랑 할 때도 맨날 어때? 접할 때. 오늘 우리 문제도 언제? 접할 때였잖아. 이차함수랑 접할 때였죠. 두 번째, 아까 그 문제 잘 떠올려봐. 어떤 점 지날 때? 뾰족점 혹은 미분 불가능한 점 지날 때. 그러니까 불연속 혹은 미분 불가능한 점을 지날 때. 여기 두 번째예요. 불연속 혹은 미분 불가능한 점을 지날 때. 세 번째 뭐다?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직선끼리 평행할 때. 기억해? 아까 해설해준 거 기억하지?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 뭐랑 딱 겹친 거야? 불연속인 순간이랑 직선과 평행한 순간이 딱 맞물려서 연속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네 번째. 점근선과 평행할 때. 점근선과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 순간에. 마지막 다섯 번째. 교점이 겹칠 때. 그치? 이거 줄줄줄 나와야 된다니까. 툭 치면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너네한테 함수를 주고 교점의 개수 연속성 판단을 시키는 문제는 지극히 쉬운 문제고 그렇게 잘 주지 않고 갑자기 뭐 너랑 해서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HT가 1과 3에서 불연속일 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혹은 H 3으로 가는 극한이랑 3에서의 함수값을 뺀 게 뭐 이만큼 차이가 날 때.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개형을 추론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순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1일 때, 3일 때 뭔가 접하거나 뾰족점을 지나거나 평행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런 게 나와요. 넘어갑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이값 정리는 딱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뭐 뒤에 문제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 31번 보시면 31번 아니죠? 미안해요. 25번 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너를 gx를 이렇게 정했고 자 밑줄 gx가 실수 전체 집합해서 연속 그리고 너 극한으로 보냈을 때가 2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fx 빼기 3x가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자체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왜냐면 뿔마 1에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너를 무한히 보냈을 때 극한값이 2라는 거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의 극한이 0이 아닌 수렴값을 간다는 거는 분자 분모의 초고차항의 차수가 같고 개수비가 2라는 소리잖아. 근데 분모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개수가 2배만큼 커야 되지. 즉 그냥 너구나. 다 했네. 이렇게 된다. 뭐야? 개 쉽잖아. 그럼 그냥 쓱싹 약분돼서 애초에 gx는 뭐야? 상수함수네.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즉 a는 얼마? a는 2예요. 아니야? 약분되면 a 2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누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거잖아 지금. 이렇게. 약분되면 그냥 2래니까 상수함수. 애초에 gx는 y는 2라고 그냥 연속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근데 fa를 묻잖아. 그럼 a가 2니까 f2를 구한 거지. 근데 애초에 fx 빼기 3x가 너니까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2 곱하기 3 더하기 2 들어가면 6이죠?
10이 나오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2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겹겠다 진짜. 기출 약간 변형인데 지겹게 했어요 이것도. 곱해져 있고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고 HA가 분명히 0이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6번 같은 거.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꾸 판단을 해줘야 돼. 3차 함수, 2차 함수인데 두 번째 줄 밑줄 연속인 함수 hx. 연속인 함수 hx. 자, hx에 대한 연속성을 알려주고 fx와 gx는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걸 알아. 그러면 가번식을 너네가 정리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할까? fx일까? gx일까? hx일까? 즉 식을 fx는으로 갈 거야? gx는으로 갈 거야? hx는으로 갈 거야? 셋 중에 어느 걸 것 같아, 은수야? 아니, 은하는 알 것 같아? hx로 갑니다. hx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애들이 fx, gx가 다항함수니까 자꾸 얘네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hx를 다항함수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로 연속성이 있는 hx를 표현을 하는 거야. 다항함수는 다루기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시작은 hx는 fx분의 gx로 식을 바꾸는 거죠. 근데 a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니? 대입해보면. a 대입하면 어떻게 돼? a가 0 나오는 거 뭐야? ha가 0이면 ga가 0이라는 소리는 fa가 ga니까 fa도 0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ha가 0이라는 소리는 a로 다가갈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hx는 fx분의 gx인데 요게 이제 x가 fx가 0이 아닐 때고 0인 순간 중에서 x가 a인 순간이 있는 거야. 이때 이 값이 0이라고. 됐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어? ha가 0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요 식에다가 넣어보면 ga도 0이고 근데 fa와 g가 같으니까 fa도 0이야. 즉 a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와중에 극한값 자체가 0으로 간대. 이게 무슨 소리야? 0분의 0 꼴인데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건. 애초에 다항함수가 a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건 뭘 인수로 가져? 기본적으로 x-a를 인수로 가져. 그지? x-a를 인수로 가는 게 누구야? fx와 gx야. 근데 그러한 0분의 0꼴의 극한 중에서도 그 극한 값이 0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뭐가 x-a라는 인수를 가지는 개수보다는 분자가 가지는 개수가 반드시 더 어때야 돼요? 더 많아야지. 분자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약분이 되고 분자에는 x-a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분모에는 x-a가 1개, 분자에는 2개, 1개, 3개, 2개, 3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우린 나와 있어 지금 fx, gx가 몇 차 함수라고. f는 3차야. g는 기껏해야 2차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 gx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지. 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 x 빼기 a의 제곱이네. 왜냐하면 얘는 적어도 x 빼기 a의 1승을 인수로 가지니까 뒷부분은 몰라요야. 모르지. 이건 어떻게 알아? 근데 hx가 뭐라고 그랬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며. 그럼 내가 봐봐. 일단 a일 때는 약분이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a로 보내버리면 얘는 0이 되는 게 맞아.
그럼 얘는 a 들어가면 0 될까 안 될까? 얘가 a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는 x-a의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약분이 되지 않았겠어? 그럼 0이 안 나오지 않았겠어? 이 부분, 남은 이 부분은 절대로 0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내가. 묶어내고 나면 이 남는 부분은 절대 0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실근이 있을까 없을까? 분모가 이제 얘는 약분이 됐고 얘가 더 실근을 가질 수 있게 없게? 갖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분모는 0이지만 분자는 그 순간에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왜? 분자는 근이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어. A에선 이미 이쪽에 인수가 있고 약분되고 끝났고 얘가 만약에 A가 아닌 어떤 실근을 갖는다면 뭔가 뭐 알파 베타 같은 게 있다면 알파 베타는 얘는 0이 아니니까 심지어 너는 2차식이고 너는 1차식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여지 자체가 없다는 거야. 즉 이 부분은 더 이상 실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한다? 뭘 사용해? 2차식에서 실근이 없다. 뭐 사용해? 빨리빨리 대답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끝이야.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거 우리 많이 했다고. fx, gx 해갖고 막 나눠갖고 마지막에 뭐 f1이 뭐 자연수일 때 g 무슨 3의 무슨 최대 최소 뭐 이딴 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자, 근데 봐. h0이 마이너스 1이고 x 빼기 3분의 hx의 극한값이 21분의 1이라는 건 h3이 0이라는 소리지? h3이 0이라는 소리는 a가 얼마라는 소리야? a가 3이라는 소리야. 왜냐면 hx라는 함수 자체가 a 말고는 0이 될 수 있는 데가 없어. a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너가 x 빼기 3 약분하면 요거 한 개 날라가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남는데 자, 이 부분의 함수를 이름을 붙여줘. 뭐라고 붙일까? kx라고 붙일게. 자, 그럼 약분됐고 이거 3 들어갔을 때 21분의 1이니까 k 3이 21이네. 두 번째 h0이 마이너스 1이야. 자, 0 들어가 봐. 0, 0, 너 C 그러면 C분의 0 들어가면 A제곱이죠. A 아까 얼마라고 했어? 3이지? 9. 너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래. 끝난 거 맞아? 식 1개, 식 2개. BC 나오고 끝났죠. 26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게 아니야. 난 이 문제가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인수에 대한 판단,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0분의 0꼴의 해결 이런 부분들.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싹 다 합성함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28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28번 해보세요. 28번 해보고 30번은 쉽고 28번, 30번 두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합성함수 연속성 자기는 더 해보고 싶다? 그럼 연습해보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함수의 극한보다 쉽지 않나요? 아니라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함수의 극한은 열심히 못하고 해. 왜냐면 함수의 연속은 다 극한에 대한 이야기건 결국에. 차수에 대한 이야기고 인수에 대한 이야기고. 함수의 극한을 좀 더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 같은 건 사실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지. fx 1의 우극한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fx 속함수 기준에서는. 근데 0보다 좀 어떤 데서 와? 0보다 좀 큰 데서 오잖아. 위에서 내려오잖아. 그럼 gx에다 0보다 큰 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에서 우극한이지. 얼마나? 1 나오지. 1. 기억번 참이에요. 니은번은 어때? 0에서의 연속성만 보는 거야. 자, gx 0 주변의 모습을 보라고. gx 기준에서 0 주변의 상황은 어때? 0일 땐 0이고 0보다 클 때 작을 때는 어떠니? 0의 좌우극한은 둘 다 1이지. 1. 근데 1보다 좀 어떤 데서 와? 좀 밑에서. 그러니까 1 마이너스. F1의 좌극한과 F0이 같은지만 보면 돼요. 자, F1의 좌극한 얼마나? 0 나오지? 0에서 함수값 얼마나? 0 나오지?
연속이지? 이게 뭔 연속이라는 소리야? 디귿번. G합성 fx 1에서 연속인가? 자, 1 주변을 보는 거야. 속에 있는 함수 fx 1 주변에서 어떤 값? 0 또는 0보다는 좀 큰 값, 맞지? 위에서 오죠? 그리고 gx가 는다고. 0이랑 0보다 약간 큰 값. 즉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돼요. 어때요? 서로 다른 거 보이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답이에요. 2번입니다. 넘어. 30번 해보세요. 30번도 쉬워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그런 문제입니다. 30번 보고 다음에 불연속점 개수, 연속성,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정의된 함수가 되게 중요해서 42번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고 최대 최소 사이값 정리는 어렵지 않고 사이값 정리 하나, 둘, 교점의 개수 한 하나, 둘, 셋 30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우는 숙제 마무리하고 가? 숙제 왜 다 안 했어? 시간 관리 못해가지고. 시간 관리 안 하고 뭐 했어? 뭐 하고 재미나게 놀았어? 안 놀았는데요. 놀았으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됐겠지. 아니 진짜 시간 끌어가지고 숙제하는데. 변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오늘 시험 많이 맞았네. 시험 잘 봤지 왜? 어려운 시험인데. 이 정도 난이도에 그 정도 점수 나오지? 휘문에서도 2등급 그냥 나와요. 분명히. 근데 실전에선 또 좀 떨리고 하니까. 약간 성향상 미적 원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대수. 자, 뭐라고 돼 있어요? 3차 함수 gx죠? 근데 gx 안에 지금 불연속인 순간이 있는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28번 아니 30번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자, 지금 fx라는 속함수 자체가 불연속인 순간이 너랑 너, 그죠? 0과 4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gx라는 함수 안에다가 fx를 내가 넣을 거거든. 근데 gx라는 함수 자체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3차 함수라는 건 연속 함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0보다 큰 데서 오는지 뭐 작은 데서 오는지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 그냥 fx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되는데 자, fx 기준에서 0 주변에서는 어떤 종류의 값을 갖냐면 0이거나 2이거나 그죠? 극한값은 2죠. 저극한 2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은 0이란 말이야. 즉 fx는 0과 2를 요 0 주변에서 가져요. 뭐 부호는 쓰셔도 되긴 해요. 여기서 뭐 2보다 좀 작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 gx 함수에서의 2의 좌극한이나 2에서의 함수값은 어차피 같으니까 겉함수 gx는 연속 함수니까. 자, 그 다음에 4에서는 어때? 4 주변에서는 fx가 갖는 함수 값이랑 극한값이 어떤 것들을 가져? 4에서 얘는 0이죠. 함수값이. 우극한은 얼마야? 우극한은 마이너스 2예요. 좌극한도 0이죠. 즉 0을 갖고 0보다 큰 것도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도 가져요. 이렇게 된다고. 얘네를 어디다가 대입해 준다고? 겉함수 gx에다 대입해 준다고. 즉 너랑 같으면 돼요. 다시 너랑 같으면 된다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gx 입장에서는 얘네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끝났지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너가 g0이 4니까 그러면 gx는 x에 x 더하기 2, x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끝. 아까 예를 들었던 되게 유명한 문제야 라고 했던 게 이제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1번부터 이어서 할게요. 수업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한 10시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15분. 자, 일단은 식이 이렇게 생겼죠. 1 나누기 x 빼기 2 나누기 x 빼기 3 나누기 x까지. 일단은 얘가 분수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면 일단은 불연속이죠. 즉 x가 0일 때. 두 번째는 요거 전체가 0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너의 분모니까. 요게 는 0이라는 거는 x를 곱해주면 x제곱 빼기 3이 0이죠.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일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는 다시 요것도 분모잖아.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식을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얘가 는 0인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넘겨서 곱해주니까 x에 x 빼기 x분의 3이 2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넘어가고 분모를 이쪽에다 곱해줬어요. 그리고 양변에 x를 곱해줍시다. x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를 넘겨서 묶어주세요. x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 x 값이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요 3이랑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5개에 대해서 0이 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그냥 실근의 개수 세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2번 볼게요. 분모가 0이면 분수식은 무조건 불연속이다. 두 번째, a보다 b가 큰 어떤 자연수 a, b에 대하여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 자, gx 빼기 7분의 fx의 밑줄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2로 가다가 x로 가는 함수. 즉 함수가 갈아타면 무조건 불연속이죠. 왜냐면 x 플러스 2와 x는 태생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8에서 무조건 불연속. x는 8 불연속이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본질 자체는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인데 연속 함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fx와 gx를 어떻게 했냐면 gx에서 7을 빼고 그것을 fx에다가 나눠줬습니다. 자, 됐죠? 지금 gx 빼기 7분의 fx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얘가 0인 순간 분모가 0이 되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맞죠? 두 번째 fx는 8에서 불연속이지. gx 빼기 7은 연속함수예요. 불연속 나누기 연속은 뭐라 그랬지? 불연속 나누기 연속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나누기 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연산해서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불연속 곱하기 0을 했을 때 연속이 될 수 있는데 불연속에 내가 이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함수 전체는 역시 x는 8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얘가 언제 0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저 함수 어떻게 생겼죠? 절대값 2개 더한 거. 슈나 이거 어떻게 그려? 그리는 법 알려줬는데 저번에. 어떻게 그려? A보다 B가 크대. 경계로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A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짜리. A랑 B 사이에서는 얘는 플러스지만 마이너스니까 상수함수. B보다 클 때는 플러스니까 기울기 2짜리.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요 값 자체가 이 값 자체가 뭐냐면 A 혹은 B에서의 함수값인데 B를 넣어보시면 0 나오고 B-A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Y는 7을 갖다가 긋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이러한 순간들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애초에 분모가 0이면 두 군데서 무조건 불연속이잖아. 근데 이미 나는 8에서 불연속이라니까. 그럼 여기 두 개 불연속이지. 8까지 불연속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군데가 불연속이야? 세 군데가 불연속인데 문제에서는 딱 두 군데만 불연속이라면 무슨 소리야?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너가 8이거나 너가 8이구나 이렇게 푼다고. 끝이죠. 마지막에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그럼 얘가 이제 8일 수가 있고 얘가 이제 8일 수 있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8이면 그러면 우리가 너가 8이 되면 너가 7이고 기울기가 2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일단 B 빼기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크거나 같고 지금 요 길이 자체가 A-8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너의 2배예요. 2A-16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B-A에다가 얘를 더한 게 7이 돼야 됩니다. 즉 더해주시면 A 더하기 B 빼기 16는 7이 나온다고. 이거는 언제? A가 8보다 클 때. 됐어? 요거 이해가요? 가로 길이로 세로 길이 찾았고 세로 길이를 가지고 너에다가 너를 더한 게 너다. 아니면 너에서 너를 뺀 게 너다. 이거 쓴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상이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이제 23이 되거든. 근데 A가 8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서 23이 되는 순서상이 아주 많지는 않아. 9,14 가능하고 10,13 가능하고 11,12 이게 A, B 순서상이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 이번엔 여기가 8이야. 그럼 너가 너보다 작고 너보다 작아야 되지. A, B, 8.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이제 다시 요 길이가 8-B예요. 그럼 요 길이는 16-2B야. 즉 너에다 너를 더한 게 너야. 맞지? 그럼 16 빼기 A 빼기 B는 7이에요. 맞아요? 너에다 너를 더한 게 너야. 이렇게. 그럼 넘어가서 계산하면 A 플러스 B가 9가 나온다고. B는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7, 2, 6, 3, 5, 4까지. 총 6개구나. 이런 문제라고. 여기까지 이해가요? 사실 이 문제는 8이 저 왼쪽 교점이거나 8이 오른쪽 교점이다까지가 한 50%밖에는 안 돼. 왜냐하면 마지막에 AB 순서상을 찾으려면 선분의 길이를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고 좌표 간의 관계를 찾고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AB 순서쌍까지를 찾아줘야 된다. 단답형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34번 가우스 함수인데 궁금하면 해보시고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연속성의 확보이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불연속인 것이 연속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어차피 불연속이었던 게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연산해서 연속이 됐을 수도 있고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연산해서 연속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라는 거는 그래프를 줬죠. 얘는 x제곱 플러스 1로 가다가 마이너스 2로 가다가 2x제곱 빼기 x의 3승으로 가는. 근데 경계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일부터 1까지 x가 1보다 커 나왔게 돼. 자, 이 상태입니다.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2k가 불연속인 게 딱 한 점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밑줄 절대값의 합은 얼마인가? 그냥 k값의 합 아니고 절대값의 합이에요. 자, fx에다가 뭘 곱했냐면 fx 빼기 2k를 곱했어.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 나오고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2,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x라는 함수는 마일과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아, 너랑 너는 마일과 1에서 불연속이구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일에서 좌극한은 여기 마일 들어간 거 2죠. 얘는 마일 들어가면 2 빼기 2k가 되겠지. 자, 마일의 우극한은 여기다 대입한 건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빼기 2k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일 들어가면 여기죠? 똑같죠? 자, 이 중에서 어차피 얘랑 얘랑은 같고 요렇게 두 개가 같으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야. 근데 1에서는 어떨까?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1에서 좌극한은 여기 들어가죠? 마이너스입니다. 우극한은 여기에 들어가요. 1 나오나요? 함수값도 똑같죠? 얘는 어차피 같고 즉 조건 자체는 이게 같거나 또는 이게 같다가 될 거라고. 자, 이렇게 서로 같아지면 k값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약분하고 마이너스 다 붙여주면 1 더하기 2k가 2 더하기 2k죠. 2 더하기 2k가 2 빼기 2k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맞나?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경우 k값이 0 나오나요? 0 들어가면 맞나요? 0 들어가면 맞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요거 얘랑 얘랑 같은 건데 그럼 얘도 역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잠깐만 1에서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2 맞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로 바꿔줄게. 4 더하기 4k랑 1-2k가 같아야 돼요. 넘겨서 계산해보면 3이고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죠? 너랑 절대값 씌워서 더하시면 답이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에 36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37번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37번 풀어보세요. 37번 풀어보고 교점 개수로 정의된 거 하나, 둘, 3개 정도 풀고 사이값 정의 한 문제 풀고
하나, 둘. 수업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함수와 직선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ft를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너와 너의 교점 개수 ft를 그리려면 이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야겠죠. 유리함수 절대값 씌워서 그려놓고 y는 t 갖다 그어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f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머리 잘랐구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어우 더워. 유리함수 그려놓고 절대값 씌우고 y는 t 갖다가 그어서 교점의 개수 찾고. 일단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은 절대값 안에를 마이너스 붙인 거 보이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선생님.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 y는 t를 갖다가 그으면 밑으로 지나가면 안 만나고 0일 때 한 점, 0과 1 사이에서 2점, 정확히 1일 때 다시 한 점, 1보다 커지면 2점 이렇게 된다. 경계가 0일 때랑 1일 때 이렇게 두 군데로. 0으로 오다가 1이 됐다가 2로 가다가 1이 됐다가 다시 2로 가죠. 요게 이제 무슨 그래프냐면 ft의 그래프예요. GT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죠. GT는 2로 가다가 풀려 있고 자, 기억번 ft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되는 거 보이죠?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0으로 다가가는 극한 둘이 서로 더한 거는 같은가? 좌극한끼리 더하고 우극한끼리 더해보면 돼요. 좌극한끼리 더하면 0 더하기 2, 우극한끼리 더하면 2 더하기 0 같죠? 2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는 같다. 디귿번 합성함수는 1에서 연속이야. 1 주변을 봅니다. 자, F 기준에서는 1 주변에서 어떠냐면 1이거나 아니면 2로 오는데 좌우극한 자체가 상수함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 G1하고 G2만 비교하시면 돼요.
2보다 큰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2로 상수함수죠. 그죠? 요게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하고 2 어때?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은 분명히 서로 다르죠. 불연속입니다. G1은 어디 갔어? 4고 G2는 2죠. 그죠? 4고 2다. 뒷번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된다. 넘어갑니다. 38번은 쉽죠? 38번은 뭐 38번에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 A가 2인 경우와 A가 2가 아닌 경우만 잘 구분을 해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FA의 그래프까지만 잘 그려주시면 사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39번 해보세요. 39, 41 하고 사이값 정리 한 개 하고 20분 대학 끝나겠네. 그럼 뭐 저기 오답이랑 해야 가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죠. 이거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이제 어떤 t값에 대해서 우리가 원과 몇 군데서 만나는가,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만약에 이차함수와 직선이었으면 판별식을 가지고 썼을 텐데 원과 직선이라서 판별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에는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잘 하지 않죠. 일단 경계 자체는 접할 때가 되어 있지, 그지? 원과 직선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무엇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정확하게 같으면 접하는 거죠. 반지름보다 거리가 멀면 안 만나요.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으면 가까이 있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고. 1,1부터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거가 반지름 1보다 큰가 작은가에 대한 이야기고. 루트 제곱하니까 5분의 절대값 1 들어가고 1 들어가니까 7 빼기 t가 됩니다. 그것이 반지름인 1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을 때가 경계값이고 7-t의 절대값이 5라는 소리는 t가 2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죠. 그죠? 7부터 5씩 가는 거니까 t 입장에서는 2인 게 있고 12인
2인 게 있어. 얘네가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 혹은 안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부등호가 얘가 1보다 작으면, 즉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직선까지 좀 가깝다는 거예요. 반지름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거죠. 이쪽이 D예요. R이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즉, 요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 바깥쪽이 안 만나는 겁니다. 0. 이렇게 생긴 함수가 ft의 그래프예요. 보시다시피 ft는 2에서 12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절대값 t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어떤 절대값 함수랑 곱해져 있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길 바래. 근데 연속함수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는 없냐면 불연속점을 그 함수가 실근으로 가지는 이런 경우밖에는 없죠. 근데 얘가 2고 12니까 이만큼이 5가 되고 5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7,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둘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이해가요? 뭘 알아야 된다고? 이 교점의 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넘어갑니다. 자, 41번 할 건데 내가 해볼게. 봐봐. 다음 fx와 너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한다면 gk가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는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 자체를 m이라고 하겠대. k 값에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어디서 불연속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실근 자체가 절대값 x제곱 8x 플러스 7 백인데 너랑 플러스 x 빼기 7는 k죠.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변의 그래프를 그대로 다 그리는 거예요. 절대값 저 범위를 나눌 수 있거든. 1부터 7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거기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바깥쪽에서는 마이너스를 떼고 어차피 x 빼기 7이 인수기 때문에 공통인수 있어서 인수분해가 잘 되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거기다 y는 k를 얻는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은 너를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7 플러스 k를 가지고 저기다가 갖다가 그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얘를 그리는 거야. 이거 자체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1과 7 사이에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두 실근 사이는 음수잖아. 그럼 이제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가 붙겠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랑 계산을 해준다고. 그럼 마이너스에 x마 1, x마 7 더하기 너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1을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바깥쪽에서는 자, 요때는 마이너스가 안 붙겠죠. 그대로 더해집니다. 즉 마이너스 없이 그대로 더하면 x-7로 묶으면 x-1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x에 x-7이 된다고. 요거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1부터 7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고 0부터 1 바깥쪽, 7 바깥쪽에서는 0과 7을 근으로 갖는. 그러면
0, 2, 7, 7,0을 지나가야 되고 0,0을 지나고 얘는 이렇게 그리고 쟤는 7,0이랑 2,0 그래서 이렇게 근데 경계가 언제냐면 1과 7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에요. 자, 바깥쪽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가. 즉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에서는 얘를 따라가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좌변에 저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y는 k를 갖다가 얹으면 되죠, 이제. k 그으면 0, 0, 0, 0, 1, 2, 2, 2, 2, 3,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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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2, 2 이렇게 가겠죠. 그럼 다 했네.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인 g, k를 그려볼게요. 그리려면 이거 함수값 알아야 돼. 1, 얼마야? 1 갖다가 넣어보면 1,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니? 그냥 이런 데 넣은 거야. 여기는 여기가 7,0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초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 2고 7이니까 이만큼이 2분의 5죠. 너는 4분의 25가 됩니다. 이거는 거리곱. 끝났지. 그럼 어떻게 생겼다? 경계가 마이너스 6에 있고 0에 있고 4분의 25에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납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6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6과 0 사이가 2점. 정확히 0일 때는 또 3점. 0과 4분의 25 사이에서는 4점. 4분의 25인 순간은 다시 3개. 그 이후로는 영원히 2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GK입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차피 저 좌변에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라서 조금 이제 그린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자, 일단은 불연속 인접의 개수 M이니까 몇 군데 불연속 M? 3개죠, 3개. 두 번째 줄 끝에 M 동그라미 3 써주시고 1부터 6까지 너를 이제 시그마를 하는 건데 그러면 G 2K-6은 1 들어가면 G 마사부터 이제 두 칸씩 가는 거죠. 즉 G 마사, G 마이, G0 땡땡땡 마지막에 6 들어가면 2 빼기 6인가? 그죠? 그러니까 G6까지 이렇게. 그럼 봐봐. G-4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2에 2. 마이너스 2일 때도 2야. G0일 때는 3이네. 그 다음에 G2랑 G4가 있는데 2, 4, 6까지는 모두 다 어디 있냐면 이 구간에 있죠. 4 곱하기 3입니다. 끝. 넘어갑니다. 42번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봤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죠. 아까 내가 42번 같은 거 어떻게 풀어줬어? 이거 따로따로 그냥 따로따로 0보다 작을 때 G1T 0보다 커다 같을 때 G2T 각각 구한 다음에 서로 합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42번 같은 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43번 별표.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는 0의 근중 밑줄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x의 개수는 밑줄 적어도 몇 개인가. 43번은 중동고등학교 서술형으로도 나왔던 사이값 정리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근데
풀이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의 결론은 뭐였냐면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고 부호가 달라지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이 있다죠. 그죠? 사이값 정리의 특징은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제 대입해서 부호 변화를 보는 건데, 자, 여기서 43번에서 일단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F1이 0이죠. 두 번째는 F2도 0이죠. 근데 사실은 0분의 0꼴의 극한이 얘를 아직 이용을 안 했어. 너가 이렇게 돼서는 2분의 1. 일단 다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fx를 식을 쓴다면 당연히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x 빼기 1, x 빼기 2, 중요 gx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자, 이 문제는 fx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풀 수가 없어. 왜 풀 수가 없냐면 fx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걔네가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요? 서로 부호가 달라야 돼요.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 방식은 각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반드시 0을 통과한다. 근데 얘는 어때? F1도 0이고 F2도 0이잖아.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없어. 그 대신 fx에 대해서 쓰지 않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사이값 정리를 gx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준다고. 자, 대입을 해보시면 약분되죠. 자, 1 들어가면 마이너스에 g1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똑같은데 x 빼기 약분되고 2 들어갔죠? 2 들어가면 1, g2가 나와요. 즉 g2가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g1은 0보다 작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g2는 플러스 2분의 1이 나온다. 너에서 너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쓴 거야. fx를 가지고 써야 fx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실근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fx에 인수인 gx에 대한 어떤 사이값 정리를 써도 gx의 실근이 나오고 gx의 실근은 곧 fx의 실근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개, 2개, 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를 서술형으로 잘 썼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fx 그래프 대충 그려가지고 막 저런 식으로 풀고 이러면 서술형에서 점수 하나도 못 받아요. 요게 이제 딱 정확한 이제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뭐 45번, 46번 이런 거는 숙제로 이제 여러분이 풀면 될 것 같고요. 벌써 10시 반이니까 테스트 오답 할 거 하시고 과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시고 테스트 오답과 과제가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가시면